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밤이 깊었죠? 최근에 증시가 많이 힘들죠. 근데 지수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는 반등할 타이밍입니다. 왜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된다. 그 지점만 한번 보시죠. 자, 세계의 그 뉴스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는 반등 중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지금 글로벌 악재가 끼어 있는 이 흐름 속에서는 미증시가 반등하는 건 곧 한국 증시의 반등을 의미합니다. 근데 시초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시초가라는 건 증시의 시초가라는 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글로벌이 흘러간 경제 매크로들이 한 번에 반영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초가는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시초가 이후에 그 시초가를 지키느냐가 문제겠죠. 시초가를 못 지키면 아시다시피 음봉으로 바뀝니다. 음봉으로 바뀌면 투심이 얼어버리겠죠. 지금 미증시가 좋은 게 호재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그 하락폭이 컸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매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매매. 반대매매는 신용을 일으킨 애들이 결국엔 증거금을 못 지키는 증거금률을 120%, 125%, 130%를 지켜야 되는데 30%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나가는 겁니다. 즉 내가 원치 않는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증시가 왜 상승하느냐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최근에 하락폭이 커서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자 종목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엊그제만 해도 하락하는 이유가 자이언트 스텝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사라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붙인 이유다. 글로벌 원자재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관련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국가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다네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자, 국내 뉴스입니다. 박스피에 지쳐 물 건너간 개미들 망했다. 반토막 속출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강한 얘기죠. 너무 강한 기사입니다. 실제 그럴까요? 아니겠죠. 몇몇 종목을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가장 심한 넷플릭스 연초 대비 67% 하락했고 엔비디아 좀 상승한 건 얘기도 안 해요. 예, 상승한 거에 비하면 조정폭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들은 엔비디아 그 넷플릭스 빼고요. 테슬라 17%뭐 지금 현재 증시에서 테슬라 17% 떨어진 게 뭐 큰 폭의 하락이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미국 증시에 투자한 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들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이죠. S&P 500과 나스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만전자 초읽기다. 무슨 초가 우리랑 개념이 다른가 봅니다. 아직 5만 가려면 멀었죠. 지금 6만 중반대니까. 외인이 삼전을 엑소더스하고 있다, 탈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518만 개미 눈물의 줍줍. 예, 완전 그냥 기사들이 투자자들을 약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투자자들을 약 올리면서 재미를 보고 있어요. 외국인의 3월 25일 이후 한 달 넘게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매도하며 52주 신저가로 내려 꽂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 외인이 팔아서 신저가를 찍은 거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거죠. 예. 개인은 뭐 안 팔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손해보고 판 그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을 겁니다. 나중에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예, 디램 가격에 우려가 발생한 겁니다. 디램 가격이 반등할 타이밍이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어서 급격하게 소비 심리가 악화되니 결국에는 디램 가격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서 반등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 우려가 있죠. 지금 현재 타결이 곧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언론을 보면 그럼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되죠. LG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폭이 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선반영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실적은 떨어지니까요. 결국엔 그거는 또 소비자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될 겁니다. 돈 가진 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 했죠?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 자, 그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일간의 흐름을 모아봤어요. 그냥 한 번에 보시면 눈에 보이시는 게 있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조정을 보이고 있다. 예, 우리나라만 약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증시 왜 이러나 러시아는 아니죠. 예.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상승하다가 조정 보이고 있고요. 보베스파, 대만 가권.
인도 전부 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지금 금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얼어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증시가 위험하다라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없다. 결국엔 지금 현금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인 보이시죠? 2600대, 2600 초반대입니다. 이 라인만 지키면 됩니다. 이 라인만 지키면 더 이상 하락할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지지선이고요. 이건 너무 기술적 분석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악재가 끼어 있고 호재나 악재나 이런 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지금 현재는 악재가 약 흐려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 매매가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근거가 기술적 분석인 겁니다. 기술적 분석, 수급을 분석하면서 들어가는 게 프로그램, 기계적인 매매인데 그런 거에 근거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 선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매수. 왜냐면 이거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줍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산 사람들은 겁나서 여기서 팔기 시작하죠. 여기서 포지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고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는 팔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내가 매도했으면 누군가 샀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있고 누군가에겐 지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분석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반등이 예상되고 있어요. 사중바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중바닥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다시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겠죠. 예. 지지선은 계속 두드릴수록 약해지긴 하지만 일단은 튼튼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수라는 게 사중으로 바닥을 형성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지수의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지수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요.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렇게 가잖아요. 2500 중반까지 가요. 그러면 진짜 빠르게 반등합니다. 근데 이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만 보고 있으면 된다. 2600선만 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닥이 형성될 때까지 관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초가 투매가 예상됩니다. 근데 미증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가 될 겁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은 불러오기 힘들다. 반대 매매 때문에요. 하지만 시초가는 상승으로 시작할 겁니다. 시장의 악재는 무엇인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세 가지입니다. 금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증시가 안 좋은 겁니다. 약 4개월 정도는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폭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질 포인트는 폭락하지 않는다. 예.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만한 금리 인상이었으면 증시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미래 이게 한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때 급격한 금리 인상했을 때 증시가 흔들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결국엔 이것도 과거가 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의 흐름을 복습하면서 미래에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수급주 우선으로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손 FNG가 또 상한가를 쏘면서 갔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정을 크게 보였을 때 이것은 음봉 매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많은 비중을 추가 매수 들어가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매매 마크 찍혀 있는 게 여기가 한계인데 여기서부터 들어갔잖아요. 이 장기 이동 평균선부터 이때 제가 들어간 이유는 미래는 에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량 관련주를 대비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손 FNG.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뒤늦게 수급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강하게 가는 걸 보고 오늘의 흐름을 기다렸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음봉 매집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차트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손 FNG 체크하고요. 현대사료. 현대사료가 제가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봤죠. 하나, 둘. 여기는 그냥 조금 바값 정도. 여기서 크게 보고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럼 좀 기다릴 겁니다. 얘는 한 번은 쏠 거예요. 한 번 쏘는 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룽투코리아. 룽투코리아도 최근에 좀 그 트레이딩 수익이 좋았는데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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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 또 꼭대기에서 팔고 여기 2차 매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현대사료보다는 룽두코리아가 더 강할 겁니다. 이거 기술적 분석상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베트남 증시가 지금 약세 중입니다.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때였어요. 코로나가. 쭉 올라가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엘리엇 파동이 이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2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게 기본적인 엘리엇 파동이잖아요. 일단은 지금 2파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거는 정치적 이슈가 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베트남이 러시아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떨어집니다. 신흥국은 위험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도 신흥국에 들어가죠. 내년 주이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흥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좀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뭐 또 부서에 계신 부장님이나 상무님, 전무님, 부사장님, 사장님이 물어보면 에이 지금 뭐 증시가 왜 이러나 이러면 세 가지 우려 사항으로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면 되겠죠? 심리적인 문제는 별 수 없습니다. 근데 증시의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바닥권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눈이 반짝반짝거리겠죠. 오, 자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가? 여기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버텨준다면 손해보기 쉽지 않을 타이밍으로 보이네요.